자, 지난주 했던 내용에 이어서 화학 반응 잠깐만. 중상 저 주교부 다 배웠어요. 잘했어. 여기까지? 그래. 20번까지 잘했어. 주교부. 자, 그만 떠들고. 자, 해서 오늘은 화학결합과 화학결합 물질이 가지는 성질을 배울 겁니다. 개념을 늘 그랬듯이 최대한 빨리 끝낼 거야.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자면 우리 지난주에 뭐 했냐면 원소, 원자, 원자의 구조, 주기율표, 그리고 전자 배치까지 했어요. 쌤 얘기 안 하고 있는데요? 할로젠이랑 맞아요. 알칼리 금속이랑 한라제 원소, 1족 원소랑 17족 원소를 했어요. 걔네들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뭐 해가지고 하는 걸 설명했었는데, 자, 걔네들이 이제 왜 화학 반응을 하고 왜 안 하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어떻게? 바로 18족 원소를 시작합니다. 18족 원소는 좀 특별한 애들이에요. 얘는 좀 특별해. 주기율표를 치면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세로줄 18쪽에 들어있는 원소들이에요. 1주기인 헬륨부터 7주기까지 있는데 물론 7주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 다 배웠는데. 아, 잘했어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3주기까지면 돼요. 1주기 헬륨부터 3주기 아르곤까지. 자, 얘네들은 주기율표의 18쪽에 속하는 원소들이다. 이 친구들은. 자, 얘네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공통적인 성질 첫 번째. 얘네들은 다른 원소랑 잘 반응하지 않아.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돼 있어요. 얘네들은 다른 물질들이랑 결합을 잘 안 하고요. 얘네 스스로만 혼자서 존재해요. 화학 결합을 만들지 않고, 이따가 배울 거지만 화학 결합을 만들지 않고, 즉 다른 원소들이랑 상호작용하지 않고 얘네 혼자서 입자 하나로 원자 한 개로 존재해요. 얘는 분자나 입자를 이룬다거나 그러지 않고 얘네 원자 한 개로만 존재한다. 자, 이 친구들 그럼 전자 배치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얘들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2개 또는 8개가 채워진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자, 2개만 조금 특별 케이스고요. 두 개만 특별. 8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봅시다. 자, 18조 원소의 전자 배치 보니까 각각 헬륨, 네온, 아르곤이에요. 1주기, 2주기, 3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원소 보니까 헬륨의 경우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2개가 있고요. 나머지 네온과 아르곤의 경우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2개 또는 8개가 채워져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대. 즉, 이 전자가 따로 떨어지거나 따로 더 들어와서 다른 무언가의 변화를 이루지 않는다. 자, 얘는 그래서 화학적 결합을 형성하지 않아. 화학적으로 안정해. 그렇단 말은 달리 말해서 활성 상태가 아니다. 액티브하지 않다는 거예요. 액티브가 무슨 뜻이에요? 활발한. 또 움직임. 오케이. 운동성. 한번 얘기했고. 액티브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액티브가 아니다. 낫을 뜻하는 인이 붙어서 인액티브라고 보셨어요. 인액티브. 비활성 기체. 얘네들은 다른 원소랑 잘 반응하지 않고 기체 상태로 또는 독립된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해서 비활성 기체라고도 불립니다. 자, 결론. 어쨌든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최대한 많이 채워놨지만 얘네들은 다른 원소랑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0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족 원소는 0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자, 18족 원소 어떻게 이용하는지 볼까요? 지금 글로 써놨는데 그림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굳이 그림까지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 자, 헬륨 익숙하죠? 헬륨 어디에 써요? 풍선. 그 다음에 비행선. 자, 풍선은 너무 익숙하니까 잠깐 넘어가고 비행선이라고 하는 게 있다. 어떤 애들이냐? 내가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기체를 채워서
하늘에 띄우는 풍선 같은 비행기예요. 설명을 하면 조금 하겠지만 아마 나중에 그림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보게 되면 아, 저 친구가 비행선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열기구 같은데 여기 길쭉한. 네. 자, 네온의 경우 광고판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온 사인은 알죠? 자, 네온 사인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봐요. 자, 네온 사인이 뭐냐면은 지금은 LED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은 LED를 이용해서 밖에 광고판을 부착하고 불이 나오게 하고 있지만 자, 옛날에는 LED가 아직 개발되기 전에는 이 네온 같은 기체들을 넣어서 전구처럼 만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열전구 같은 거 있죠? 그럼 백열전구를 안에 기체를 채울 거야. 어떤 기체를 채우냐? 네온 같은 기체를 넣고 세게 전기를 걸어준 거야. 그러면은 기체에서 특유의 색이 나옵니다. 특유의 색이 나와요. 이 특유의 색을 이용해서 여기로 오세요. 광고하는 거고 이 가게가 맞다. 이 가게로 오세요. 광고하는데 사용이 나옵니다. 자, 아르곤은 저 나머지 두 개에 비하면 엄청나게 들어보지 못한 녀석인데 첫 번째 이중창이라고 하는 유리창이 두 개인 창문에 그 중간 틈에다가 채우는 기체를 아르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용접할 때. 네. 그리고 싸가지고. 용접할 때 이 아르곤이라고 하는 기체를 쏘아줘서 주변에 있는 산소가 이 용접하는 부위에 닿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 얘네들은 화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랑 반응하지 않으려고 해. 그러면은 녹이 생긴다거나 부식된다거나 하는 것을 이런 아르곤 같은 기체로 방지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18쪽 원소는 끝났고요.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이유. 자, 18쪽 원소는 안정적이다. 꽉 채워져 있으니까 라고 했어요. 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최대한 다 채우면은 안정적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 원소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지. 생각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행동하겠죠. 그러면 최대한 이 바깥쪽에 내가 전자를 채워 넣으면 또는 이 바깥쪽에 있는 여분의 전자를 떼어버리면 나는 18쪽 원소처럼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화학결합을 형성하면서 이러한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일단 봅시다. 이 그림을 통해서 옥텟 규칙을 설명할게요. 자, 1족, 2족, 13족 각각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에요. 자, 얘네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몇 개의 전자가 있어?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의 전자가 있어. 자, 그러면 이 전자들을 이 전자 껍질의 전자를 꽉 채우려면은 내가 꽉 채우기 위해 필요한 전자의 수가 7개, 6개, 5개예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없을. 많아요. 내가 버리면 되는 게 1개, 2개, 3개인데 채워야 되는 게 7개, 6개, 5개다.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전자를 1개, 2개, 3개를 버리면서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려고 합니다. 특히 얘네들은 어떤 원소냐? 금속 원소다. 금속 원소가 많습니다. 금속 원소?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금속 원소는 뭐가 되려고 한다?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전자를 버리는 게 양이온이 되는 거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15족, 16족, 17족. 자,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5개, 6개, 7개로 비교적 커요. 지금 쌤이 이걸 5개, 6개, 7개를 전부 하나하나 체크할 수는 없지만 지금 원자과 전자의 수가 5개, 6개, 7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18족 원소처럼 되려고 전자를 버리거나 가져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버리려면 5개를 버려야 돼, 6개를 버려야 돼, 7개를 버려야 돼. 많이 버려야 되죠. 내가 5개, 6개, 7개 버리는 것보다 3개, 2개, 1개를 얻는 게 좀 더 효율적이죠. 따라서 이 친구들은
전자를 얻어서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려고 합니다. 보통 이 녀석들은 비금속 원소예요. 자, 이처럼 얘네들이 18쪽 원소와 같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최대한 8개가 되게 맞춰주는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옥텟 규칙. 옥텟? 아마 이랬던 것 같은데 옥텟 규칙. 자, 옥텟의 이 옥텟은 팔을 뜻하는 접두어예요. 얘네들이 붙으면 팔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옥타브. 소퍼스. 자, 옥타브 1,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8번째 음은 똑같이 자기 자신을 돌아오죠. 옥토퍼스. 그 다음에 옥토퍼스, 문어에 달리는 8개. 자, 상관없어요. 자, 이처럼 전자들을 잃거나 얻어서 8개가 되게 해줄 겁니다. 이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예외가 있었죠. 앞에서 어떤 애? 원자번호 2번 헬륨. 이 친구는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0이에요. 전자가 2개야. 그러면은 헬륨처럼 되는 애들은 가장 바깥쪽에 2개밖에 없는데 옥텟 규칙이 아니지 않나요? 네, 얘네들은 옥텟 규칙이 아니에요. 하지만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듀엣 규칙이라고 합니다. 왜? 2개니까. 듀엣은 2를 뜻합니다. 옥텟 규칙이 예외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애들도 헬륨처럼 2개를 남기려고 해. 또는 아르곤, 네온처럼 8개를 남기려고 해. 이것이 18조 원소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이유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친구만 어디 오는 건나? 자, 화학결합의 종류. 화학결합의 종류 우리는 크게 2가지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이온 결합이고 두 번째는 공유 결합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이온 결합이고요. 두 번째는 공유 결합인데 이온. 자, 이온 들어본 적 있는 사람? 그 과학적으로 이온 말고 일반 실생활 속에서 이온. 이온 음료. 이온 음료. 이온 음료. 이온 음료에 들어있는 이온이 도대체 뭘까? 자, 우리가 이온 음료에 들어있는 이온을 보통 전해질이라고 표현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물질. 없어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중요한 건 이온이 뭐냐, 이온. 자, 일단 우리가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의 성질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표현했었고요.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온의 정의를 좀 더 엄밀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온의 정의와 모형.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으니까 2개를 구별해 줄 건데 지금 양이온 옆에 괄호해서 양성자의 수가 전자의 수보다 많다라고 돼 있어요. 자, 나트륨은 일단 예시로 들어볼게요.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는 몇 개죠? 11개. 11개죠? 왜? 원자 번호 11번이잖아. 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는 11개야. 자, 얘가 원자 상태일 때 전자는 그럼 몇 개죠? 11개. 원자 상태일 때 전자는 11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세 번째 전자 껍질,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 즉 원자과 전자 수가 얼마였다? 원자과 전자 몇 개였죠? 1개. 1개. 1쪽 원소에서 1개 있었다. 그러면 이 친구를 내가 버리면 전자가 18톡 되겠네. 그래서 내가 이 전자를 1개 버려요. 그럼 이제 이온이 될 거야. 이 이온이 됐을 때 전자의 수는, 내가 전자를 1개 버렸을 때 전자의 수는 10개. 10개가 되겠네. 그러면 양성자 수랑 이온의 전자 수를 비교했더니 양성자의 수가 전자의 수보다 크다. 자,
그래서 얘를 양이온이라고 표현할 건데 전자를 잃게 되면 내가 마이너스가 줄어드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감소해. 마이너스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래는 0이었는데 마이너스가 감소해서 플러스가 된다. 플러스 1, 2, 3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온을 표현할 때 위에 플러스가 있다? 그러면 얘는 양이온이에요. 전자가 빠져서 플러스가 된 거다. 금속 원소는 전자를 들어서 18조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 양이온을 형성한다. 자, 그래서 3주기 2족 원소인 마그네슘을 통해서 전자 배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개의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전자 2개를 뺐더니 안에 있는 10개의 전자만 남았다. 10개의 전자? 전자가 10개네. 그러면 원자번호 10번 누구였지? 네온이었어. 네온. 원자번호 10번 네온. 얘는 18족 원소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음이온으로 넘어가 볼까요? 음이온은 양이온과 반대예요. 얘는 양성자의 숫자보다 전자의 숫자가 더 많아. 즉 전자가 들어오는 거야. 전자를 얻어서 내가 마이너스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워요. 그래서 이 전자 배치, 원소 기호, 화학식을 봤을 때 위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다? 그럼 음이온입니다. 음이온이에요.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 음이온을 형성하는데, 자, 16족 2주기 16족 원소인 산소의 경우 원자과 전자의 수가 6개예요. 그럼 내가 2개만 더 들어오면은 18족 전자 배치랑 똑같아지겠네. 2개를 더 갖고 왔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전자의 수가 10개. 전자의 수가 10개? 그럼 네온이랑 같은 전자 배치네. 네온은 18족 원소였으니까 이 친구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 이제 우리가 이온이 됐을 때 얘들을 어떻게 불러야 되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양이온의 경우는 간단해요. 무슨 원소다? 그럼 그 친구 이름에다가 이온을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었는데 전자가 한 개 빠져서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야. 나트륨 이온. 근데 1 플러스를 쓰는 그것도 안 가도 얘기할 거야. 나트륨 이온이 된다. 자, 음이온의 경우 얘가 원소라면은 어떤 원소라면은요, 뭐 질소, 산소 이런 애들이라면 질소, 산소라고 돼 있으면은 이 친구를 소를 빼고 화를 붙일 거예요. 소를 빼고 화를 붙인다. 이름에 소가 없는 플루오린은 어떻게 하나요? 플루오린 화이온. 플루오린의 경우 그냥 플루오린 뒤에다가 뭐뭐화 이온을 붙이면 돼요. 원소의 이름이 무슨 소로 끝나면 소를 빼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화 이온을 2개를 붙이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름도 살펴봤고요. 양이온과 음이온 어떻게 표현하냐? 양이온의 경우 위에 플러스를, 음이온의 경우 위에 마이너스를 적는데, 중요한 점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뒤에 숫자가 아니라 플러스랑 마이너스 앞에 숫자를 적어야 돼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앞에 숫자를 적어야 돼요. 그리고 얘네가 전자를 한 개만 얻거나 한 개만 잃었을 때는 숫자 1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화학식을 배웠을 때 숫자 1은 표현하지 않았죠? 분자의 개수 아니면 분자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 등 숫자 1은 적지 않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1족, 2족, 16족, 17족의 경우 어떤 음이온들, 어떤 양이온이 되냐를 정리한 거예요. 왜? 원자과 전자수가 1, 원자과 전자수가 2, 원자과 전자수가 7, 원자과 전자수가 6. 그럼 각각 한 개, 2개를 버리거나 한 개, 2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가지는 전하량을 알 수 있다. 얘는 계속 주기적으로 보면서 익숙해지면 되고요. 이온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온 결합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마이너스 전기 플러스 전기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자, 전기의 종류, 전기를 띠는 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쪽으로 이 녀석들이 전기적인 성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게 양으로 잴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전하였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성질의 정도를 이제 전하라고 해서 양으로 잴 거예요. 양을 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을 잴 수 있어. 그런데 얘는 특이한 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더라. 즉 마이너스 전기와 플러스 전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서로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 종류가 같은 녀석들 사이는요 서로 밀어내요. 자, 종류가 같은 전기 사이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요. 종류가 같은 밀어내요. 우리 마치 자석의 N극과 N극, S극과 S극처럼 같은 종류일 때 밀어내요. 그런데 서로 반대 종류다? 그러면 얘네들은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요. 자, 당기는 힘을 우리는 보통 인력이라고 표현해요. 인력. 자, 그런데 얘네들은 전기죠? 그럼 전기 사이에서 작용하는 당기는 힘이다 라고 해서 이러한 힘을 전기적 인력. 근데 그냥 전기적이 아니야. 정전기적. 사실 얘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얘가 어떤 의미인지는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정전기적 인력이다.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마이너스랑 플러스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자, 그러면 양이온이랑 음이온 두 녀석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겠네요. 서로 종류가 다른 전기. 양이온은 플러스 전기를 전하를,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기를 전하를 띄고 있으니 이 두 녀석 사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마치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두 녀석이 결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이해 안 됐구나. 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 게 전자를 주고 전자를 잃는데요. 근데 전자를 주고 전자를 잃을 수 있는 전자 전용 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자 전용 창고나 전자 전용 쓰레기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냐? 전자 한 개가 또 떼서 나 혼자 갑자기 이온이 될 수 없어요. 즉 내가 떼서 누군가한테 줄, 누군가가 받아야 돼. 반대로 내가 누군가한테서 전자를 받기 전까지 나는 음이온이 될 수 없어. 누가 나한테 전자를 줘야 내가 음이온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전자를 주려고 하는 사람,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두 녀석이 있어야만 서로 전자를 주고 받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될 수 있다. 나트륨 원자들끼리만 있으면 양이온이 될 수 없고요. 염소 원자들끼리만 있으면 음이온이 될 수 없어. 하지만 나트륨과 염소를 서로 한 곳에 섞어두면은 나트륨 원자가 염소 원자로 전자를 보낸다, 이동시킨다. 그럼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이 되고 염소는 염화 이온이 되면서 넌 플러스네? 난 마이너스인데 둘이 결합을 한다. 누구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온 결합이고 이온 결합이 일어나는 이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어떤 물질, 어떤 화합물이 뭐 A, B라고 적혀 있어. 근데 얘가 금속 원소고 얘가 비금속 원소라면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네? 그럼 얘는
이온 결합이다, 이온 결합 화합물이다,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라고 하는 금속 원소는 없어요. 임의로 잘 안 해. 좋습니다. 자, 좀 빠른가요? 아니요. 오케이, 여기 아니라고. 뒤에 어때요? 괜찮아요? 뭐? 2학년 때 했던 거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중학교 이온이 2학년 때 이온결합 됐어요. 이온 결합을 하던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온 결합은 안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안 했고, 이온이 뭐고 이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했었어. 이온 맞아. 결합을 했어요. 저희 연관 같은 거 봤어요. 알겠는데. 그건 쌤이 더 말해준 거지. 근데 교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쌤이 만든 거잖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나는 경우는 이온 결합이 되는데, 그러면 금속과 금속이 만나는 거, 비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니요. 왜요? 왜 아니야? 비금속이랑 비금속이요. 아니, 금속이랑 비금속 만났다며. 그럼 금속이랑 금속끼리, 금속이랑 금속, 비금속이랑 비금속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꺼내는 거야. 네. 근데 금속과 금속은 지금 시점에서 배우지 않을 거예요. 얘는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쌤도 여기는 내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리고 배울 필요가 지금은 없어. 그래서 얘는 넘어갈 겁니다. 그럼 뭐가 남았어요? 비금속이랑 비금속 원소가 어떻게 결합하는가? 심추랑 H. 자, 앞에서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려고 해. 즉 전자를 얻으려고 해. 근데 비금속이랑 비금속끼리만 있으면 전자를 누가 주거든요? 누가 주긴 서로 주지 않으려고 하지. 근데 대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너도 안 줄 거고 나도 안 줄 거라면 너랑 나랑 그냥 서로 갖고 있는 거 공유합시다. 나도 없고 너도 없지만 우리 둘이 공유하면은 마이너스 사라지는 거 아니야? 실제로는 안 사라져요. 그냥 부족한 건 부족한 거야. 실제로는 안 사라져. 근데 마치 내가 한 개를 얻은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형성되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데, 자, 얘네들은 원자들이 전자쌍이라고 하는 것을 공유할 거예요. 전자쌍. 자,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자쌍은 전자가 쌍으로, 즉 전자 두 개가 한 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자 두 개 한 짝을 두 개의 원자 사이에서 공유를 하는 거야. 두 개의 원자 사이에서 이 전자쌍을 공유합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다. 공유 전자쌍이라고 할 거고, 이 친구들은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이에요. 그럼 공유 결합의 형성 과정 한번 살펴봅시다. 수소 원자 두 개랑 산소 원자 한 개가 만나서 물 분자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볼 건데, 자, 수소의 경우 두 개를 채우기 위해선 한 개의 전자가 필요하고요. 산소의 경우 두 개의 전자를 채우기 위해서 모자란 전자를 채우기 위해서 두 개의 전자가 필요해요. 자, 근데 한번 산소가 보는 거지. 수소를 보니까 이 전자 여기 채우면은 나 한 개 들어오는 거네. 근데 수소 원자도 반대로 보는 거지. 여기 있는 전자 여기로 들어오면은 나는 두 개가 되는 거네. 그래서 수소가 들어오면서 전자 한 개를 내가 빌려가는 대신에 전자 한 개를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전자 이동은 없네. 마이너스 1 플러스 1 0이에요. 나 변하지 않아. 전자의 개수 변하지 않아. 하지만 기분적으로는 기분적 내 느낌상으로는 두 개가 되는 거야. 채워졌네. 만족했습니다. 18조 원소처럼 전자 배치 됐어요. 자, 산소 한 개 들어가서 이제 7개가 됐네. 근데 여전히 한 개 모자라니까 수소야 한 번 더 와라. 다른 수소가 와서 전자 한 개를 빌려주는 대신에 전자 한 개를 빌려가다. 그럼 나 이제 전자가 8개네. 가장 바깥쪽에 전자 8개네. 네온처럼 전자가 8개의 전자 배치가 되었다. 안정적이게 되었다.
수소 역시 헬륨처럼 두 개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되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공유결합 끝이에요. 두 개의 원자 사이에서 전자를 공유해서 만들어진다. 이것이 공유결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 공유 전자쌍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전자쌍인데 공유를 붙였어. 아니, 전자쌍이면 전자쌍이지. 어차피 두 원자 사이에서 무조건 전자를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왜 공유한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공유하지 않는 전자쌍이 있다는 얘기예요. 비공유 전자쌍. 자, 얘는 결합 참여 안 합니다. 결합 참여 안 해요. 결합에 참여 안 해요. 그냥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자, 산소를 볼게요. 산소 지금 6개 있어. 6개. 전자 6개 있어. 내가 그 중에서 몇 개를 빌려줬죠? 한 개 빌려줘서 2개를 빌려줬어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나머지 전자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4개. 4개의 전자는 내가 공유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얘네 2개를 짝으로 묶는 거야. 짝으로. 참 신기한 게 전자는 뭔가 혼자 있는 것보다 짝으로 있을 때가 좀 더 안정적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는 설명하기 좀 까다로워서 일단 짝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네가 이제 전자쌍을 이루고 있으면 내가 공유하지 않은 애들 중에서 전자쌍이 2개 있는 거죠. 이렇게 공유하지 않은 전자로 만들어진 전자쌍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요. 근데 특별하게 막 얘가 개념이 응용돼서 나오는 문제들은 좀 심한 문제들이어서 굳이 막 엄청나게 빡빡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 이런 녀석들도 있다. 근데 2개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 자, 두 번째, 공유 결합의 종류. 내가 두 원자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몇 개인지를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이에요. 이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2개밖에 없어. 전자가 2개밖에 없으면 쌍이 몇 개예요? 몇 쌍이에요? 한 쌍. 한 쌍이죠. 자, 이렇게 한 쌍밖에 없으면은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 두 원자 사이의 공유 전자쌍은 1개예요. 근데 우리는 공유 전자쌍 1개를 공유 결합이라고 하기로 했어. 그럼 얘는 결합이 하나야. 결합이 1개야. 그래서 결합이 1개밖에 없다. 단일 결합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2중과 3중은 내가 공유하고 있는 전자가 두 원자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전자가 4개면 정확히는 2개를 공유하면 전쌍이 지금 2개네. 내가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2개네. 그러면 결합이 몇 개? 결합이 2개. 결합이 2개, 각각의 원자 사이에서 결합을 2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중 결합이다 라고 할 거고요. 전자쌍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공유 전자쌍이 3개면 결합이 3개네요. 두 원자 사이의 결합이 3개다 해서 3중 결합이라고 할 겁니다. 3중 결합의 경우는 질소랑 탄소까지만 가능하고요. 2중 결합은 질소, 탄소, 산소 다 가능하고, 단일 결합에서 플로리는 단일 결합만 가능해. 수소는 단일 결합만 가능해. 물론 엄청나게 외워야 될 필요는 없고요. 알아두고 있으면 나중에 개념을 응용해야 될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의 공유 결합 모양을 한번 살펴보자. 자, 산소의 경우 내가 2개가 모자라다 했으니까 2개를 빌려와야 해. 2개를 빌려와서 쌍을 이루면 2개의 산소 원자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2개네요. 그럼 이 친구들은 이중 결합을 하겠네요. 산소는 이중 결합을 합니다. 산소 분자는 이중 결합을 합니다. 그럼 질소 봅시다.
질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5개라서 3개의 전자가 필요해. 5개라서 3개의 전자가 필요해. 그래서 3개의 전자를 빌려왔더니 전자쌍이 3개네. 그럼 얘들은 삼중결합이겠네요. 그럼 탄소는 탄소끼리 사중결합을 하면 되겠네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수소 원자 한 개씩 단일 결합을 해서 단일 결합이 4개 있어서 내가 채워지고 있다. 그러면은 단일 결합 하나로 전자가 1개 늘어나고 이중 결합 하나로 전자가 2개 늘어나고 있고 삼중 결합 하나로 전자가 3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네. 안 됐구나. 네, 됐어요. 오케이. 자,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자, 이온결합 물질 일단 첫 번째. 자, 얘들은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랑 다르게 이온결합 물질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2개가 끝이 아니에요. 자, 얘네 뒤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쭉 더 있을 수 있다. 그 대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제일 작은 거 하나를 보고 얘네는 1대1로 아니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그럼 얘네들을 묶어서 얘네는 화학식이 어떻고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를 결정이라고 해요. 크리스탈.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크리스탈, 영어로 크리스탈이 결정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이러한 이온 결합 물질은 일단 이온들이 전기적인 성질, 전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별개로 화합물이 되었을 때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무슨 말이냐? 양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체 전하와 음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체 전하가 크기가 같아지게 결합을 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온의 종류, 전하량에 따라서 결합하고 있는 이온의 개수가 달라지겠네. 한번 볼까요? 어떤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어떤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이 있어. 금속 원소 양이온의 전하량이 A, 비금속 원소 전하량이 B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안정적인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려면 이 친구가 B만큼 있어야 돼. 이 친구가 A만큼 있어야 돼.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얘가 B만큼 있고 얘가 A만큼 있으면 자, 전하량은 자, B 곱하기 플러스 A 더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B 곱하기 A, BA 더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B 0이 되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금속 원소의 금속 원소 양이온의 원소 기호를 먼저 쓰고요. 비금속 음이온의 원소 기호를 나중에 씁니다. 두 번째, A, B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라 되어 있는데 자연수로 표현하라. 자연수. 자, 얘는 자연수로 나타나요. 위에 있는 A랑 B는. 그럼 밑에 있는 A, B 역시 자연수로 표현되어야 된다. 자, 한번 볼까요? 염화 나트륨의 경우 나트륨은 플러스, 염화이온은 마이너스예요. 전하량이 1이랑 1이네요. 전하량 B가 1대1이니까 개수비도 1대1이 된다. 자, 염화칼슘의 경우 염화이온 마이너스 그대로, 칼슘은 이족 원소이기 때문에 2 플러스로 나타나요. 전하량 B가 전하량의 B가 2대1이니까 개수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 개수비가 1대2로 나타나고 있다. 두 개가 서로 바뀌고 있다, 위치가. 좋습니다. 어이구야. 오늘은 수업 50분을 넘게 해버렸네. 뒤에 아직 조금 더 남았는데. 자, 괜찮아요.
너무 그거 할 필요 없어. 뒤에 그 예제 푸는 시간을 조금 줄이면 되니까. 자, 주변에 어떤 이온결합 물질들이 있냐?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탄산칼슘, 수산화 마그네슘 같은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소금의 주성분, 제설제의 성분,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뭐 각각류의 주성분, 제산제의 성분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요. 여기 말고도 표현되지 않은 애들이 많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산화 나트륨, 얘네들은 뭐 비누의 주성분이라던가 뭐 질산칼륨, 폭죽에 들어간다거나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알아두면 좋지만 다 외울 수는 없어. 주로 나오는 애들만 약간 조금 필수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공유결합 물질. 공유결합으로 생성된 물질들이고요. 자, 얘네들은 분자를 이루어요. 분자. 즉 앞에서 이온결합 물질 앞에서 이온결합 물질 한 거와 다르게 얘네들은 자 이렇게 결합한 애들이 분자, 즉 입자로 존재해요. 알겠죠? 입자로 존재해요. 왜 자꾸 수업을 방해해요? 모기가 날아다니지. 모기 무시하세요. 모기한테 쏘이면 간지럽기 때문에 잠들려고 했어요. 그래요? 네. 수업 끝나면 잡아요? 네? 수업 방해하지 마. 수업 끝나면 잡아요. 오케이. 모기야 선생님도 놀아. 자, 공유결합 물질의 화학식 한번 작성해 봅시다. 산소의 경우 O2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물의 경우 H2O로 표현할 수 있겠네.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수를 원소 기호 뒤에 정수로 나타내고 있다. 지금 수소가 두 개 있고요. 산소가 한 개 있으니 이 녀석들 뒤에 작게 숫자로 표현했다. 이는 증명한다. 그래서 이런 공유결합 물질 주변에 되게 많은데요. 물, 산소, 이산화탄소, 포도당, 설탕, 이거 저 손가락 꺾었어요. 에탄올. 선생님 이거 엄지손가락 이렇게 저 꺾었어요. 옆에 앉지 마. 근데 이거 제 잘못이 아니에요. 옆에 앉지 마. 자, 그리고 어차피 말했잖아요. 쌤은 네? 저당한다고. 저요? 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랑 분자의 종류. 같은 종류의 원자가 공유결합을 형성하더라도 결합한 원자의 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분자가 생성된다. 이거 중학교 내용이었는데, 자, 물 둘 다 H 수소와 산소가 있고요. 과산화수소 역시 H 산소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물의 경우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인 반면 과산화수소는 수소가 2개, 산소가 2개예요. 자, 두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는 같아. 원소의 종류는 같아. 하지만 원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두 녀석은 같지 않아요. 좋습니다. 마지막 전기적 성질하면 끝이에요. 개념 끝입니다. 자, 전기적 성질. 자, 전기 전도성이라고 해가지고 전기 전도성은 간단히 말해서 전기가 통해요?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한번 일단 생각해 볼게요. 자, 소금에다가 내가 배터리를 연결했어. 건전지를 연결했어. 전기가 통할까요? 아니요. 네, 안 통합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이동할 수 없어. 근데 지금 내가 뭐라고 적어놨죠? 이온이 이동할 수 없대. 자, 전기가 이동할 수 없어요. 전기가 통하지 않아. 근데 이온 이동이 왜 나오죠? 왜? 이온도 전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이온이 움직이면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얘네는 서로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고체 상태는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한다. 하지만 내가 물에 녹이면 그때부터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물에 녹았을 땐 양이온이랑 음이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극을 플러스 극을 연결하게 되면 이온들이 각각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기가 통하겠네. 중학교 2학년 내용이었죠. 그러면 소금을 물에 녹이면 전기가 통해요? 네, 순수한 물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소금을 물에 녹이게 되면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 젖은 손으로 물에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전기가 통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젓가락 이렇게 꽂아도 전기가 통하는 거지? 그건 금속이잖아요. 자,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는
물에 녹든 물에 녹지 않든 얘네들은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물론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특별한 애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예외 흑연. 자, 얘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해요. 흑연이 어떤 애들이냐? 여기 샤프심 같은 애들. 샤프심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자, 샤프심 같은 애들. 자, 얘네들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할 수 있고요. 자, 염화수소, 암모니아와 같이 물에 녹아서 이온을 생성하는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외. 지금 기억해주면 좋은 두 가지 예외가 염화수소와 암모니아. 이 두 녀석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통한다. 자, 마지막 여러 물질의 전기 전도성 표로 정리한 거 보고 끝냅시다. 자, 이온 결합 물질 고체 상태에서 전기 안 통해.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통해. 공유 결합 물질 고체 상태에서 전기 안 통해.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안 통해. 가 위에서 했던 거고요. 내가 왼쪽에 금속과 그리고 액체 상태를 추가했어요. 금속이 어떻게 액체 상태? 자, 금속은 고체 수용액은 잘 모르겠다만, 자, 고체 상태, 액체 상태 모두 전기가 통해요. 자, 이온 결합 물질 수용액 상태뿐만 아니라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가 통해요. 액체 상태에서 전기 통해요. 공유 결합 물질 액체 상태에서 전기 통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도록 할게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